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정치 토크 방송 최강 투머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최강 투머치 한동안 저희 사무실 이전도 하고 여러 가지 시간상 여러 가지 일정상 많이 공백 기간이 있었지만은 오늘 특별히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어디가? 이 만복 칼국수입니다. 예, 만복이 깃드는 곳입니다. 사장 남태우 형님이 가게입니다. 오늘 특별히 남태우 형님의 가게인 만복국수에서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오늘 방송을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한번 더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날씨 많이 덥죠? 많이 덥죠. 뭐 그게 끝이야? 많이 아니 첫 장소에 왔는데 좀 뭔가 아니 이게 장마 기간이다 보니까 습도도 많고 더운 건 사실은 괜찮은 것 같아요. 더운 건 날씨가 건조하게 더우면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습도가 높은데 더우면 이 답이 없어요. 예. 습도가 높은데 덥다. 그러면 에어컨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힘들죠. 또 지금 장마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날씨도 지금 밖에 좀 습해요. 습하고 흐리잖아요. 예. 곧 비가 막 비가 올 것 온다 같은. 했는데 요런 날이 이제 굉장히 이제 사우나죠. 불쾌지. 사우나 같은 그런 거죠. 불쾌 지수가 높기 때문에 불쾌하죠. 그래서 좀 붙으면 안 돼요. 제가 떨어져요. 불쾌합니까? 많이 불쾌하죠. 진짜 불쾌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불쾌하면 안 되는데. 자, 오늘 이 만복이 깃든 이 장소에 오늘 진짜 귀한 분 한 분 모셨습니다. 매번 이분 출연도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특별한 이유로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같이 하시게 될 귀한 손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요. 지금 전국 더불어민주당 전국 당원대회가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대구시당 후보도 지금 출마하시는 여러 분도 계시지만 그 무엇보다 경북에서도 이번에 또 도당위원장 출마하시는 분이 많이 늘어났어요. 네, 뭐 지금 들리는 소문으로는 4분 정도가 출마하신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냥 젊으신 분인가요? 예, 지금 뭐 후보 중에서 가장 젊으시고 가장 학력이 높으신 분입니다. 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출신입니다. 인사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또 만복이 깃드는 곳에 우리 또 경북민주당을 헤아려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 경북민주당 도당위원장에 출마한 경북 영천의 1등 복숭아 농사꾼.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중앙당에서 중앙당 대변인으로 임명받은 이용수를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맞아. 원내 대변인이신 건가요? 원내는 아니고 우리 원내에 이제 대변인들이 몇 분 계시고요. 네. 굳이 원외라고는 없습니다. 아. 일반 대변인 그 원내 대변인 윤종군 대변인 이렇게 있고요. 일반 대변인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국회의원들만 네 분으로 이렇게 이해식 의원이 이제 수석 대변인이시고 대변인이시고 좀 특이하게 이번에 국회의원이 아닌데도 그 장군 출신의 안보 쪽으로 그리고 또 민생 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최태경 이렇게 3명이 대변인으로 좀 임명을 받았습니다. 총 7분이신 건가요, 그러면? 총 7분이죠. 7분 중에 한 분이시네요. 예, 한 분이고요. 예. 왜 꼭 제 이야기를 드리냐 그러면 이게 도당위원장이 출마하게 되면 중앙당의 모든 당직을 또 내려놓아야 된다. 그래요? 예. 그래서 대변이다라는 것을 지금 좀 강조를 좀 해드려야. 아직까지는 대변인이신 거죠? 아직까지 대변인이죠. 그러면 그 출마해서 당선되시면 그만두는 겁니까? 아니면은 선거 기간 동안 그만두는 거예요? 선거 기간 동안 당직을 내려놓아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중앙당 당원자격 심사위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그 사무총장, 조직부총장 그리고 전략기획위원장 주요 당직 그 당무위원들과 국회의원들이 6명이고 국회의원이 아닌 분은 2명인데 그 중에 제가 또 나름의 중요한 말은 못하지만요 중요한 그 회의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이제 그것도 이제 내려놔야 되고 저한테 또 애정이 많았던 노민위원회 부위원장 겸 또 대변인 그것도 내려놔야 됩니까? 그것도 내려놔야 되고요. 아니 근데 만약에 도당형이 떨어지면 이제 완전 야인이신 거네 그냥.
그렇더라도 이제 또 중앙당에서 뭐 적절한 스님이 뭐 거기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벌써. 아니 그래도 만일을 또 대비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꼭 붙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예, 떨어지면 큰일 난다. 그렇죠. 중앙당에서 그래도 이 어려운 경북의 그 이용수를 그래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생각하고 또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진짜 그렇네요. 우리 이제 보시는 분들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원내 대변인인데 그 우리 중앙당 대변인 내려놓으시고 지역위원장 지역위원장 가지고 계시는 거지. 또 자격심사위원회 중앙당 당원장 내려놓으시고 엄청나게 많은 직들을 좀 내려놓고 도전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돼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안 되면 이거 큰일 나겠는데. 근데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총선 출마 후에 처음 오시는 자리 같아요. 맞죠, 그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제가 이제 농사꾼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총선이 4월 달에 있었는데요. 총선 끝나고 밭에 일이 너무 밀려가지고 정말 집사람하고 저하고 밭에 밀린 일을 한다고 너무 정신이 없었고요. 그 집사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복숭아 알 쏟기, 봉지 씌우기, 봉지도 올해 한 20만 장 정도 씌웠거든요. 보통 한 사람이 잘 씌우면 하루 2,000장인데 그러니까 20만 장 정도 씌우려면 하여튼 그리고 또 포도도 샤인머스켓 알 쏟기도 하고요. 또 뭐 여러 가지 화소 정리도 하고 그 집사람 같은 경우 한 2달 동안 하루도 쉬지 못하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농사일도 열심히 했지만 또 중앙당에 활동당했더니 지역의 여러 일 때문에 좀 바쁘게 정말 너무 바쁘게 지내고 그 잠시 또 사실은 좀 숨고르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랬는데 또 어쨌든 도당위원장 출마를 결심하게 돼서 지금 또 정신없이 지역을 좀 다니면서 많은 분들 좀 뵙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지금 농사 한참 바쁠 시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정말 바쁠 시기인데 농사 준비하시랴, 또 중앙당 일 보시랴, 또 도당위원장 출마하시랴,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 사모님 괜찮으신 거죠? 그 요즘 통화를 하더라도 그 수화기 건너편에 숨소리가 어떤지를 살피게 되고요. 매우 공손해지시겠네요. 그럴 때는 옆에 있는 문 PD를 좀 활용하십시오. 그래요? 몸 쓰는 일은 굉장히 잘합니다. 몸 쓰는 일은 제가 봤을 때 한국 최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부지런한 것 같아요. 몸 쓰는 일은 정말 잘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머리 쓰는 일은 시키지 마시고 몸 쓰는 일을 위주로 불러주십시오. 제가 조금 요새 사람을 좀 보는데요. 문 PD님 조금 기다리시면 좋은 날이 좀 기다리시면 이제 밭에 일하러 갑니까? 이거 저번에 봉사로 샤인머스켓 봉지쇼로 갔었는데 쉽지 않더라고 이게 그냥 단순 봉지쇼인데 우리 밭에 안 가고 누구 밭에 봉사? 저희 이제 학생들 봉사를 알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럴 것 같아요. 원래 봉사자 저는 사실 기대가 큽니다. 우리 뭐 이용수 위원장이 경북도당 위원장 출마하신 거 또 뭐 중요하지만 저는 굉장히 기대가 큰 게 올해 복숭아가 맛있을까 맛없을까 굉장히 제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또 쉬지 않고 경북도당 위원장 후보로 나서셨습니다. 출마 의견 좀 부탁드릴까요? 정말 경북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바뀌고요. 그리고 경북이 바뀌기를, 대구 경북이 바뀌기를 우리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저는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년도 지방자치선거, 2027년도 대통령 선거, 28년도 총선이 대구 경북이 바뀔 절호의 기회이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총선에서 압승을 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제 중심 나라에서는 대통령을 우리가 가져와야만 빼앗긴 나라를 되찾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대통령 우리 대선 승리를 위한 가장 필승의 카드는 무엇보다도 대구 경북에서의 5%의 득표율 상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그 대선에서 우리가 24만 7,077표 윤석열 정권에게 빼앗긴 통안의 표입니다.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대구 경북의 500만의 우리 시도민들이 얼핏 잡아서 5% 같으면 25만입니다. 그럼 저쪽이 25만 투표를 안 하고 우리가 25만 투표는 50만이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기 쉽게 설명하면요. 그래서 중앙당에서 바라보기에도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변수들은 거기에 상황에 따라서 정세에 따라서 대응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민주당이 대선에서 이기기 위한 가장 확실한 카드는 대구 경북에서 5%의 득표율을 올리는 것. 5%.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필승 카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대구 경북에서도 이미 30대, 40대, 50대 초반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서는 지역도 꽤나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투표를 해 나오지 안 나온다는 거죠. 맞아. 그리고 우리도 겪었지만 지지난 그 지방선거에 겪었지만 우리가 정권을 가지고 가능성 있다라면 대거 투표장에 나오지 그렇죠.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누군가가 대구 경북의 이런 기존에 해왔던 열심히 해왔던 선배님들 물론 대단하시죠. 그게 또 한두 명이 새로 들어오고 유지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26년 지방자치선거, 27년 대선, 28년의 총선에 누군가는 대구 경북의 이런 역동적인 시대의 요구에 헌신할 수 있고 과감한 네. 혁신에 그리고 개혁의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요구 그리고 또 바람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저 또한 사실 제가 볼 때는 사실 지금 선거를 이 짧은 기간에 3번을 치렀습니다. 도의원 치렀고요. 사실 비례대표 치렀고요. 지역 선거를 치르고 또 도당위원장까지 저는 사실 호흡을 좀 고르고 싶고 개인적으로도 제 개인적인 정치적인 행보를 보더라도 좀 호흡 좀 고르고 다음이나 다다음 정도 기회는 하여튼 그런 생각이었었는데요. 근데 이 역사적인 흐름들 속에서 저는 정치를 한번 바꿔보고 싶어서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우리 민주당과 함께 이재명과 함께 이 역사적인 격변기의 시대에 함께 한번 싸워보고 싶은 정치 그리고 그 첫 번째가 26년도 지방자치선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 대구 경북은 국회의원 한두 명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이번 지방자치선거에서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에 당선되느냐. 그렇죠. 네. 예, 거기에 저는 제 정치 인생을 첫 도전을 한번 실험받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 좀 과감하게 좀 힘은 좀 들지만은 결의를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모든 중앙당의 당직을 내려놓고 그 역사적인 대구 경북의 변화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번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좀 너무 길었죠? 죄송합니다. 아니요. 예. 출마의 변을 들어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2026년, 2027년, 2028년 연속으로 선거가 이어지고 그렇죠. 중요한 선거들이 꽤 많이 예, 있네요. 맞습니다. 예. 어찌 보면 이제 위원장님께서 도당 위원장이 되시면 그 선거에 직접적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준비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하셔야 되네요, 그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에서 대구 경북 특히 어려운 지역일수록요 개별 역량이나 개별 지역에서 맡게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시도당에서 중심을 틀어지고 저는 뭐 나중에 얘기 드렸지만 당선되자마자 가장 먼저 할 것이요. 우리 이미 나중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문 있으니까. 예. 마음이 급합니다. 예. 요거는 좀 민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요거는 좀 한번 틀고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민주당이 들어오신 지가 오래되진 않으셨어요, 그죠? 올해 몇 년째신 거죠? 제가 2022년에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님을 도우면서 이제 인재영입으로 이제 들어왔으니까 2년 정도? 2년 지금 6개월 정도 됐죠. 만 2년 지나서 이제 3년으로 가고 있는데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많이 되진 않으셨어요. 지금 이런 시점에서 경북도당을 책임지는 위원장 후보로 나선 것에 대한 또 우려나 비판의 목소리가 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을 출마를 하셨어요.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뭐 당력이 짧으니까 이런 비판보다는 이제 우려겠죠. 그렇죠, 잘해낼 수 있을까?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제가 또 배울 게 사실 많고 부족하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주위의 권유에도 좀 주저를 많이 했었고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정치라는 것이 경련이나 연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대적 요구와
또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적임자이냐라는 것이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의 당직이 오래되거나 뭐 경력이 오래거나 뭐 총선을 많이 출마했거나 이래서 된 것이 아니고 인권 변호사를 하면서 그 사회에 대한 그 시대적 흐름들을 잘 읽었고 그렇죠. 서민들의 마음을 잘 대변해줬기 때문에 된 것이고요. 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하고 그렇죠. 대통령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 길, 그것도 또 한편으로 보면은 시대적 흐름들과 요구, 누가 과연 우리 민주당에, 누가 과연 우리 경북의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을 만들려는 적임자인가라는 측면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족한 점을 잘 알기 때문에 막상 또 제가 해보니 민주당에서 20년, 30년을 지켜온 고문들을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오히려 그런 분들을 오히려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네. 예, 정말 대단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우려하시거나 그런 분들 이야기를 저는 정말 그 이번에 총선을 치러 보니까 더더욱 느끼겠고요. 그래서 그와 동시에 중요한 것은 우리 경북 민주당의 그분들이 20년, 30년을 해오신 것이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20년, 30년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는 것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0년, 30년의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뿌리 내리고 꽃 피울 적임자, 비전을 누가 제시하느냐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용수가 그러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사실 뭐 당력이 짧다고 해서 위원장께서 뭐 사회적 활동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이 적었던 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활동력으로 치면 뭐 엄청나니까. 뭐 너무 제가 나름 그래도 그 우리 대구 경북에서 가장 어려운 현장의 밑바닥에서 그렇죠. 마을이장 3선을 제가 마을이장을 이제 도의원 선거 나온다 그만둘 때 우리 마을총회 어르신들이 다들 우셨습니다. 그날을 제가 잊을 수 없고요. 그런 마음들 누구보다도 대구 경북 이 보수화된 마을에 맞습니다. 뿌리 내린 사람이었고 또 누구보다도 제 삶이 우리 사회 변화를 위해서 한 길을 걸어왔다. 진보의 가치를 또 실현하고 생활에서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이번 총선을 바라보면서 한 번도 당에 대해 입당도 하지 않고 당적인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대거 인재 영입으로 해서 그렇죠. 빵빵 들어가더라고요. 맞죠. 네. 그리고 배도 사실 아파요. 네, 맞아요. 아픈데 그 부분은 또 우리가 예전에 방송할 때 좀 많이 좀 또 비판하고 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또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그분들이 무조건 다 또 잘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주목받기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치와 관련해서는 저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저보다 더 훈련 안 된 사람도 지금 여의도에 지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의미보다는 누가 우리 민주당에 또 경북 민주당에 필요한가라는 그 적임자인가 중심에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그 사실 이제 이번 도당 위원장에 대한 소문은 이제 원내인 임미애 도당 임미애 의원님께서 한 번 더 맡으셔서 뭐 쭉 이끌어 가시는 것이 좀 맞지 않느냐, 좋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들이 많으셨거든요. 혹시 두 분 사이에 조율 같은 게 있으셨습니까? 아니요, 조율이라고 이런 거는 뭐 아니고요. 저는 이제 임미애 의원님도 저도 이제 그런 취지에 공감을 했고, 왜냐하면 대구 경북의 특성상 그래도 중량감 있는 사람이 대구 경북을 좀 대변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우리 당원들의 생각하시는 분도 제법 있었고, 그렇죠. 저도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임미애 의원님이 초선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정 활동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아야 되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 의정 활동으로 사실 그게 안 쉽거든요. 안 쉽죠. 우리 대구 경북에서 볼 때는 임미애가 대단하지만 사실은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그 인정받기가 정말 안 쉬운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의정 활동으로서 인정받고 중량감이 있는 정치인도 커가야 되는 한 측면이 있고, 근데 또 시도당 위원장은 해야 될 역할들이 아까 했지만은 지방자치선거를 이끌려면 또 이것들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임미애 의원님이 이제 여러 고민 끝에 시도당을 사실은 도당을 책임져야 된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우리 경북 도당의 당원들의 지지로 당선이 됐는데 마치 이 책임을 안 지고 그렇죠. 사과하느냐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라도 임미애 의원님이 하시려고 이제 초기에 이제 의사도 표시하고 그런 고민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현실적인 고민을 하시면서 경북에 또 새로운 사람들이 또 도당 위원장을 출마를 준비한다니 좀 현실적으로 이제 그래서
중앙에 의회 활동을 중심으로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역량을 키워내고 그 관심으로 또 대구 경북을 또 계속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활동들 한축을 하고 또 시도당 위원장은 또 시도당 위원장의 잠실한 선을 해서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조율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보게 되면 임미애 의원님 의정 활동에 좀 집중을 하시고 도당 위원장님은 또 도당 위원장의 지역 역할이 있으니까 역할에 좀 충실해서 두 사람이 시너지 효과를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보관이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임미애 의원님이 결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좀 결심을 나중에 좀 하게 됐고요. 그러셨구나. 네. 하여간 뭐 우리 한간에 떠도는 말처럼 뭐 밀어내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죠? 또 그런 얘기가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없으니까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총 4분의 후보가 나서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에 비해서 이 위원장님 가진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말씀드렸지만은 대구 경북의 마을 곳곳에서 가장 보수적이다라는 70, 80 어르신들의 마음까지 살 줄 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장하면서 너무 행복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민주당으로 후보가 나왔지만 경북 도의원 선거 이번 총선까지 나왔지만은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우리 평생을 빨간색을 찍었던 우리 동네 어르신들, 우리 면회 어르신들이 정말 이영수 때문에 평생 처음으로 민주당을 찍어서 그 다음에 또 찍는 이런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그냥 하는 이야기 아닌 걸 제가 눈빛만 봐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경북 민주당의 어르신들의 마음까지 얻어본 마을이장 3선에 그런 현장 경험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제가 농민운동을 하면서 사실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의 시민사회 그리고 제가 또 대구 경북 결의하는 공동 대표입니다. 시민사회 진영들과 끊임없는 소통과 해왔었고요. 그래서 이런 힘들이 대구 경북을 바꿀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가능성의 영역이 가장 많은 사람이 아닐까. 그게 제가 생각하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면은 이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중앙당과의 협력과 협조 없이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족하지만 제가 이영수를 중앙당에서 우리 대표님이 대변인까지 유례 없이 원외 대변인까지 선임을 해주셨고 뭐 중앙당 당원자격 심사위원이라든지 제가 그를 3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년 임기를 하고 또 다시 그만큼 제가 역할을 좀 잘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중앙당의 그 나름의 우리 지도부가 다음에 또 꾸려질 지도부와 함께 대구 경북의 당력은 짧지만 그래도 아주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 있고 또 주목을 받고 있으니 그 힘을 가지고 이영수에게 유리한 정치가 아니고 대구 경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사람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 요약을 해보면 밑뿌리에 대한 민심도 읽어내시고 중앙당과의 연결도 좋으신 거고 제가 볼 때는 이만한 스펙은 없다.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요. 그래서 저는 제 꿈이 정치에 들어오면서 꿈이 대구 경북의 정치를 한번 바꿔보고 싶다. 이거를 26년, 27년, 28년의 선거 과정에서 하기 위해서 제가 첫 단추인 26년 지방자치선거에 정말 대구 경북에서 한번 파란을 한번 일으켜서 경북 때문에 민주당이 지는 게 아니고 경북 때문에 민주당이 이기고 그로 인해서 경북이 변방에서 중심으로 다시 가는 그 역할을 말하자면 대구 경북의 민주당 시즌 2의 첫 길을 여는 이영수로 정치인으로 함께 이렇게 저는 그 위원장님하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해하다 보면 느껴지는 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사익이 아닌 공익이거든요. 공익을 추구해서 국민들의 사익까지 좀 채워줄 수 있는 이게 저는 정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 보면 이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뭐 직을 맡으시거나 어떤 출마를 하시거나 하시는 것들을 보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저한테 이게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근데 보통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만나본 분들 중에서는 출마하시는 이유가 개인의 사익 때문에 출마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위원장님께서는 그 공익 가운데서 지금 공익 추구형 이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또 공익근무요원 출신입니다. 잠시만요. 야, 공익근무요원 출신. 사연이 좀 있는데요. 제가 군대를 가고 싶었는데 또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은 군대에 물을 흐리니 오지 마라고 해서 그래서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군인다운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공익 출신이고 조금 얘기 드리면 사실 제가 도당위원장 출마를 권유를 좀 받았는데 저는 사실은 제 개인적인 정치 여정을 보면 이번은 좀 아니라 안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은 사실 정치에는 우군도 필요하지만 사실 적군이 없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 조금 한 타임만 기다리면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 얘기도 왜 그러냐는 이런데 사실 저도 그걸 알아요. 알고 또 이번보다는 다음 대선 앞두고 더 이제 사실은 이런 건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던 이유는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내가 생각했는 게 정말 정치를 한번 바꿔보고 싶고 그건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준비와 무관하게 그래서 지금의 시기에 26년도 준비 27년 28년 이 첫 단추를 누구가 잘 열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실 힘듭니다. 맞죠. 재정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고요. 저도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 생각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거 자연스러운데 다음 파 쓰면 자연스럽게 박수 받으면서 좋게 올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그렇죠. 이제 억지로 험난한 길을 택하느냐라는 말이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나올 수밖에 없겠다 혹은 뭐 나올 충분한 이유는 되겠다는 생각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 나오고 결심하고 나니 결의가 더 비장해지고요. 그럼요. 안 되면 큰일 납니다. 다 떨어지는데 지금. 태우 형님처럼 됩니다. 그리고 태우 형님처럼 됩니다. 경북 도당에 산재한 일이 되게 많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도당 위원장이 되시면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뭐랄까요? 이야기 들었지만 저는 도당 위원장이 당선되자마자 바로 2026년도 지방자치선거에 바로 올인을 할 겁니다. 이유는 우리가 다음 지방자치선거는 윤석열이 조기 퇴진이 되든 아니든 간에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형성될 걸로 보이고요. 그렇죠. 지난번 지방자치선거 때만큼이나 내지는 그 이상으로 또 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지난번 우리 지방자치선거에 우리 대구 경북의 민주당의 후보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당선됐지만 그 사람들이 과연 우리 대구 경북 민주당의 나름 당선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마음도 많이 바뀐 거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아쉬운 측면도 많잖아요. 많죠. 느닷없이 사람이 없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무임승차하고 또 검증되지 않다 보니까 당선되자마자 좀 지나서 탈당하고 저쪽으로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저쪽 당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왔었다가 탈당해서 저쪽 당으로 간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제가 이제 당선되자마자 TF팀을 구성을 했어요. 각 지역별의 준비 상황. 예를 들자면은 포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30개인가 28개 의원 중에 우리가 7명 있어요. 그 중에는 지금 현재 말인가요? 한 절반 정도 시의원이 목표도 만들 수 있고 구미 같은 경우는 25개 중에 우리가 5명이에요. 5명.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 후보만 준비 잘하면 10명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의원님들이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역위원회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도당에서 중심이 되어서 함께 지금까지 역량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충분히 전진 배치 확실히 하고 미리 준비하게끔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변화는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대구 경북에도 나름대로 헌신적으로 정말 열심히 했는데 돌아보면 사람은 많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과 동시에 저는 인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되면은 TF팀 구성과 당 내외 인사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인재위원회를 구성을 운영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우리 경북민주당에 보면은 대구 경북은 특히 민주당 당원은 아님에도
민주당을 비판적 지지하거나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당원이 아니어도 부주를 하거나 예를 들자면 이런 분들이 정말 뛰어난 분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또 그분들이 보기에는 야 민주당 너뭐 그런 너 이렇게 비판만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 기회에 그런 분들이 지역에 등망이 있고 또 신뢰를 받는 분들을 3고 초례가 아니고 30고 초례를 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여기에는 이 지역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면 제가 처음부터 그런 분들을 적극 설득하고 또 영입하고 또 30고 초례를 해서라도 대구 경북 민주당의 새로운 활기를 한번 불어넣겠다. 이게 제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고요. 조직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조직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좀 산발적으로 퍼뜨리는 것들을 도당이 움켜쥐고 조직적으로 그렇죠.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조직적으로 아주 일상적으로 처음부터 해서 정례적으로 보고도 하고요. 이런 진행을 할 것이고, 그것을 가장 먼저 하고 싶고, 거기 힘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지방자치선거에 정말 경북이 파란을 일으키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5%의 득표를 얻겠다. 대선까지 이어지겠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만복국수잖아요. 식당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손님들도 오고 가고 해서 외부 소리가 좀 들릴 수 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 경북의 민주당이 좀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있다. 뭐 대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목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뭐 위원장님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어떻게 좀 하실 것인지. 그 정당은 시민사회 단체와 좀 다르긴 달라요. 저는 오늘 또 시민사회 운동만 하다가 보니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치의 구조인 것 같고요. 권력의 속성인 것 같은데,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대구 경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심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당력은 좀 짧지만 중앙당에서도 좀 그렇게 바라봐요, 솔직히. 대구 경북이 야, 너네들은 왜 싸우냐 한번? 왜 싸우냐 정도가 아니고 누구 한 명 잘 될까 싶어서. 까지 뜯고 하기 간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데 같으면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오랜 뭐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 이래저래 있어도 이제 겨우 20살 넘고 24살 되는 사람도 뭐 과감하게 뭐 출마도 하기도 하고 뭐 중앙당에 이제 그 최고위원도 출마도 하기도 하고 또 뭐 비례 출마도 하기도 하고 이래도 별 관심이 없어요. 자기 길 가고 자기가 중심인데. 근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누가 한 명 어디에 갈까 싶어서 한 명 누가 올라오면은 그렇게 많은 투구가 올라온대요. 두서가. 두서가. 그래서 그게 중앙당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기사지 임미애 지 의원님 비례로 나갔을 때도 엄청나게 많은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많은 투서도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또 이유가 있죠.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야 남들은 올라갈 구멍이 많은 게 별로 관심 안 사고 자기 갈 길을 찾는데 경북 하나니 길이 좁으니 전부 다 거기 누가 올라가냐 쳐다보니까 그런 건 있는데 근데 결국 그게 좋은 거 아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누구든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늘 그래 친구들한테. 뭐 초등학교든 뭐 누구 친구들 보면 누구든 잘 되라. 농사 짓는 후배들한테 그래요. 누구든 잘 되고 누구든 돈 좀 많이 벌어라. 저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대구 경북 특히 그래야 됩니다. 누구든 잘 될 수 있게끔 그 영역에 우리는 하나의 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길이 있는 거고 국회의원도 있고 최고위원도 있고 뭐 도시도당 위원장도 있고 뭐 기초의원도 있고 광역의원도 있고 또 중앙당에 다른 뭐 있고 누구든 올라가면 박수 쳐주고 사실은 내가 됐으면 하는 마음은 누구나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그렇게 올라갔을 때만이 우리 힘이 되는 거지. 제가 짧은 경력이지만요. 정치는 혼자의 개개인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건 세력입니다.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보기에 대구 경북에 세력이 필요해야 거기만한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우리 대구 경북이 우리 스스로가 세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도당위원장 하면 쉽지는 않겠지만 제가 이런 마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그 운영 과정에서도 충분하게 이용수 혼자 잘났다고 이용수 혼자만 뭐 가겠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이미 이제 뭐 제가 좀 다르게 구상하는 것도 있는데 과감하게 각각의 영역에 맞게끔 능력에 맞게끔 제가 중앙당에 청구도 하고 이야기를 해서 좀 젊은
분들을 또 하고 나름의 또 오래 오셨던 분들도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힘을 가져서 이 힘을 갖고 세력이 됐으면 좋겠다. 그 인재를 가리지 않고 예, 등록했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나를 좀 반대하는 사람이라도 예. 그 맞으면 영입해서 같이 어울러 가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기대는 됩니다. 제가 모 시당을 봤을 때 정말 이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일은 참 잘해 나가는데 우리의 목소리가 있는 거죠. 아, 그럼요. 한쪽 방향으로만 가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 윤석열의 특징이잖아요. 윤석열은 일도 못하고 거기에 넣기도 그렇죠. 넣기도 사실. 여하튼 저도 사실은 파이도 작은데 물론 파이가 작으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작은 파이에서 너무 많이 싸운다, 너무 많은 다툼이 있다라는 게 보면서 사실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아울러 가신다 그러면 참 좋은 모습으로 도당이 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많이 기대하고 응원을 좀 드리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응원 좀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맞죠. 너무 쉽지 않죠. 대구 경북도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당 내에서도 없는 기득권을 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 안타까운 거죠. 쌀이 없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서로 먹으려고 덤비는 거고 쌀이 많으면 좀 넉넉해지는데 또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민주당 당원들이 좀 넉넉하게 또 활동할 수 있는 발판도 또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보태면 저는 이거를 경북을 떠나서요. 그렇죠. 다음에 대구시당 제가 만약 경북도당위원장이 되면 대구시당위원장이 되는 분들과 함께 대구 경북이 같은 움직임 같은 또 공생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대구 경북의 우리 청년들 그리고 저는 또 경북도당위원장이 되면 조금 옥상에 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노인의 그 청년위원회 있는데 저는 3040의 시니어 그룹 정말 중요합니다. 위원회를 구성을 할 겁니다. 이유는 우리 대구 경북은 확장성이 높일 수 있는 데가 3040입니다. 거기서 아주 특화해서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구 경북 함께 청년들 대구 따로 뭐 경북 따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나 그런 3040의 그룹들을 함께 대구 경북의 민주당이 뭐가 좀 바뀌네. 아, 그럼요. 이런 거를 할 수 있게끔 함께 하고자 하고요. 거기에서 사실은 함께 누구와 친하고의 친소 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실제로 신의 그 붐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함께 해서 그 성과와 관련돼서 평가를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현안이 있어요. 되게 중요한 현안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군인 소보 SMR이라든지 그리고 대구 통합신공항 건립 문제, 도청 앞에 10m짜리 박정희 동상 세운다라는 이런 것들 굉장히 좀 대응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해 나갈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보면은 SMR 같은 경우 군위 소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구미 있죠. 구미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미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대구 통합 신공항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게 무슨 이야기를 드리냐 그러면 대구 따로 경북 따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대구 경북의 문제고 여기에 또 대구 경북의 통합 관련된 논의를 둘이서 지금 급격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대구 민주당, 경북 민주당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도청하면 10m 박정희 동상도 똑같은 거죠. 경북도만 그런 게 아니고 동대구 향하고 지금 뭐 같이 경쟁하는 것 같아요. 미친놈들처럼.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첫 번째 대구시당과 경북민주당이 함께 동시에 해야 된다. 대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민주당이 대응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렇죠. 시민사회단체랑 함께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와 적극적으로 좀 함께 하면서 이 과정 속에서 대구 경북 민주당이 우리 중앙당과 함께 잘 협력을 해서 정치적 힘이 어떤 거라는 것을 우리 대구 경북의 시민사회단체한테 한번 보여주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민주당 같이 하자. 그리고 이번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다음 대선 또 이기고 총선에서 대구 경북의 정치정을 바꿔보자. 이렇게 가는 신뢰의 과정이자 좀 디딤돌로 저는 삼고 싶은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큰 덩어리에 대한 문제이긴 한데요. 예. 출마하시면서 예. 이 공익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공약 같기도 해요. 3개가 나오고 있어요. 예. 첫째가 지역주의 타파, 예. 두 번째가 지방 소멸. 의 문제, 세 번째가 대선 승리의 발판. 대선 승리 발판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예. 두 가지를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주의 예. 타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실지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주의 타파의 핵심은 사실은 우리가 제가 이야기하는 대선 승리를 위해서 대구 경북의 5% 득표율로 변방에서 대구 경북 민주당이 중심으로 가는 일대 전환을 만들어 보자라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우리 준비들을 하더라도요. 근데 이것이 좀 더 구체적이고 가시화되려면 제도화로서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선거제도를 바꾸는 문제입니다. 선거제도. 예, 그리고 정당도 바뀌어야 되고 지금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저는 제가 이제 경북도당 위원장이 되면은 크게 보면은 지역구 부활. 사활을 걸겠다. 그리고 이제 선거법 개정에 사활을 걸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지역구 부활은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여기에 대한 대표 제 마음속에 대통령 꼭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예, 그 이재명 대표님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보는 대표님은 한번 마음 먹으면 시기의 문제지 그렇죠. 언젠가는 하시는 분이라는 게 제가 처음에는 또 저는 대표님이 너무 성남시장이 잘하시다가 도지사 잘하다가 여의도 들어오셔서 퀘스천 마크 좀 해서 이거 사이다 해야 되는데 한 고구마 같은 느낌이었는데 제가 느끼면 느낄수록 좀 확신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대표님이 여러 차례 지구당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의지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힘을 경북에서 좀 강하게 밀려고 하고요. 사실 대구 경북에서 힘을 가질 수 있는 건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려면요. 지구당 부활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어떤 지역보다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 그리고 이게 지금 전 이미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때 탔다기 때문에 없어진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 다시 부활시켜야 됩니다. 예,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전에는 우리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여야가 정계 합의를 해놓고도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 경북도당 정계특별위원장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많이 이제 만났는데 우리 민주당 의원들조차 반대한다는 거죠. 내심. 예, 근데 이제 대표님이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여기에 반기를 들 수 있는 의원들은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도 국힘의 지금 상황이 또 지구당 부활의 요소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원외가 워낙 많다 보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좀 강하게 경북 여기서 딱 목소리를 낼 거다. 시기네요. 예, 시기고 그리고 하나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제가 허대만 위원장이 돌아가시는 날 장례식장에서 우리 경북도당의 지역위원장들이 모여서 이대로는 보낼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선거법 개정을 해야 된다.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그래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만들자. 그 자리에서 제가 이제 특별위원장으로 이제 제안을 받은 거고요. 정말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예, 제가 뭐 농사일을 뒤편을 두고 중앙에 그런 기획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결국은 말이 아니고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건데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요. 허대만 위원장이 볼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른 분들한테 내가 도당위원장 나온다 생각도 안 하고 다른 건 몰라도 다음 도당위원장이 누가 되시든 간에 그 임미애 의원님이 되시면 전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한 번 더 시켜주십시오. 정말 이건 한이 남아서 부끄럽다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그런데 위원장님 그게 뭐 위원장 입장에서는 부끄러울 수 있는데 제가 바라보는 제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큰일 하셨어요. 사실은 선거제도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근데 그런 선거제도가 무엇이냐, 이거 우리 소선구제냐, 뭐 중대선거구제냐 이런 것에 관심이 없었잖아요. 이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지방을 위해서는 이게 소선구제다가 개혁돼야 되는구나 하는 의식의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만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큰일 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나아가야 될 게 있지만 그래서 제가 나름 이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광주 전남 쪽에서도 이제 또 그게 만들어지고요. 또 그리고 경기도 쪽에서도 움직임이 있고 또 당내의 의원님들과 제가 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교분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 힘을 갖고 제가 또 우리 임미애 의원님도 거기에 대한 상당한 관심과 책임을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역 의원과 경북도당 위원장이 된다라면 그 힘을 갖고 정말 강하게 이번에는 당장에 이제 선거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초의원 선거, 그렇죠. 선거 하나하고 또 국회의원 선거인데요. 총선이 있죠. 국회의원 선거 전에 저는 기초광역의원 선거에
이제 2년 남았지만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 선거법 개정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크게 보면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대구시 의원도 그렇고 경북 도의원도 그렇고요. 무투표율이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대구시의원이 아마 69% 정도 되는 그렇죠. 걸로 알고 70% 있고요. 가까이 되죠. 예, 그리고 경북도 거의 40%인가 50% 정도 되는 걸로 50% 5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네. 있죠. 예, 그런 상황에서 투표가 무의미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광주 전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이 문제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광역 의원들의 그 투표와 관련해서 바꿔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기초의원과 관련해서도 이 제도가 2인 선거구로 많이 쪼개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과감하게 좀 제안을 해서 이 문제를 좀 잘 풀어서 강하게 한번 밀어붙이고 싶고요. 맞습니다. 예. 예. 기초 강력부터 예. 중대 선거구제로 가는 게 저는 예, 맞다고 봅니다. 예, 이게 정말 예, 이거는 진짜 기괴한 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피선거 선거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의 선거 권리가 박탈당하는 거거든요. 예, 그 내 맞습니다. 표가 맞습니다. 너무 무의미해지는 거잖아요. 허공이 예. 사라지니까. 예. 이거부터가 정말 좀 개혁되고 변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힘으로 이제 국회의원 선거도 국회에 다가갔어가 아니고 그 전에 지금 선거 제도 관련해서는 아직 아니다, 모자라다는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 대통령 중임제 개헌과 함께 그렇죠. 이 논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강하게 밀어붙일 거고요. 또 하나 더 붙이고 싶은 것은 지방소멸과 관련해서 중앙당에서 저는 할 때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잠시만요. 정리를 좀 하고 일단 네. 지역주의 타파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 선거제도 부분과 또 뭘 말했죠? 지역주의 타파 관련해서 선거제도 개혁과 또 뭘 말했죠? 선거제도 개혁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세요. 나 지금 정신이 없다 지금. 예. 막 스위치 맞추고 예를 들면 지금 식당 안에 여러 상황을 우리 PD님 신경 쓰시면 주의를 지금 봐야 돼가지고. 예, 그렇죠. 예. 나는 그걸 너무 지금. 예, 우리 그 잘 들으셨을 겁니다. 잘 예. 들었습니다. 예. 자, 두 번째는 이제 지방 소멸과 관련되어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방 소멸 관련되어진 요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예, 그 지방 소멸도 사실은 이제 선거법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문제죠. 그 이제 사실 지방 소멸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도 지역을 대표할 수 있고 관심 있는 사람이 되려면 지금처럼 광역 시도당, 광역 일방으로 갈 수밖에 없고 무투표 당선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이게 있는데 저는 다른 여러 저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 민주당에는 민주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있죠. 아주 뛰어난 박사님들로 모셔서 우리 민주당의 전략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민주연구원이 여의도 당사 옆에 있어요. 참 같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에 대한 연구나 이런 그렇죠. 것들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민주연구원을 경북 분원 내지는 대구 경북 분원을 설치를 해달라는 요구를 진짜 오래됐죠, 그죠? 그러면. 예, 그 요구들은 오래됐었고요. 오래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대표님이 이제 실제로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말로만 지방소멸이 아니고 우리 민주당이 특히 뭐 호남도 호남이지만 대구 경북처럼 정책적인 아젠다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부족한 곳일수록 스스로가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그런 민주연구원들의 지방 분원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든 좀 만들어내서 그 민주연구원이 와서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의 연구가 아니면 연구기관 아니면 학계 이렇게 해서 실제적인 그 콜라보를 또 진행도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가 대구 경북의 민주당의 정책적 비전 그리고 또 대구 경북에서 우리가 집권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해 나가는 거, 그리고 실력들도 보여주고 또 커뮤니티 형성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사실은 지난번 대구시당 위원장 선거할 때도 후보들이 4분 나오셨는데 4분 공이 공약이 뭐냐면 이 분원 설치였어요. 도당도 제가 알기로는 분원 설치에 대한 공약이 있었던 걸 알고 있거든요. 이게 2년 동안 지금 진행이 왔잖아요. 어느 만큼이 진행이 됐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좀 여쭈고 싶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장경태 정치혁신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논의할 때 이 얘기가 나왔어요. 이 나왔는데 그 논의와 이런 제안들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지방 분원에 대한 검토나 내부적인 것들은 없었다. 특별히 없었는 걸로 내부적으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외부적으로 흘러나온 건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좀 강하게 요구되고 있고 지금 이야기하는 당원 주권의 시대에 당원들의 중심되는 운영 그리고 또 그것들이 이제 지역에서도 중앙으로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 상황에 맞는 이런 혁신의 기운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특히 이번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최고위원들에게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우리 같이 했지만 이런 뜻에 같이 하는 우리 시도당 출마자들이 있어요. 이래서 강하게 요구를 해야 하고 이거 정치 쟁점화를 좀 만들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는 이야기인가요? 분원원이 내로 설치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제가 과거에 듣기에 법상 분원 설치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거는 뭐 다 해결된 건가요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당직자의 이런 것들은 법상으로 돼 있는 게 있고요. 또 하나도 민주연구원이 서울인가 뭐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이야기도 동시에 이번에 이제 그 정당법 개정 과정에 개헌 과정에서 정당법 개정, 선거법 개정의 논의가 큰 흐름을 있으니 여기서 같이 논의를 하자. 지구당 부활도 마찬가지도 그 정당법 개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힘에 같이 밀어붙여서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또 다른 게 있을까요? 뭐 지방 소멸 관련되어져서. 뭐 지방 소멸에 대한 이야기는 뭐 또 다른 것보다도 뭐 저같이 마을 이장 3선의 지방을 지켜온 사람들이 중앙 정치인으로 커서 거기에 대해서 강한 목소리와 합리적인 대안과 뭐 또 실질적으로 만들어 오는 거 뭐 이게 사실은 가장 큰 거죠. 빨리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 이게 지방 소멸의 작은 문제이긴 한데 지방에 역량이 있는 젊은 정치인들이 뭐 조금만 역량이 커지면 서울로 올라가 버리시더라고요. 위로. 그 말은 그분들을 제가 비난할 생각은 없어요. 저는 그분들의 마음이나 행위들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면 밑에 앉아서 할 일이 크게 없으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좀 있습니다. 그 저한테도 정말 선거 끝나고 많은 오퍼 왔을 것 같아요. 좀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울면서 여기는 안 된다. 여기는 안 된다. 특검 위원장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보라. 근데 애당초 더 커지기 전에. 근데 이제 그런 패배감 있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어려운 게 제가 나오게 됐던 계기 중에 하나도 사실 말은 안 해도 이번 총선을 지나면서 가장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대구 경북의 당원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높은 벽들을 느껴서 정말 그래서 그 심정은 이해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해야 될 역할이기도 하겠죠. 도당위원장이 되면은 어쨌든 대구 경북에 과감하게 새롭고 젊은 사람들 내지는 꼭 나이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새로움을 가진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한테 과감한 배치와 해달라고 요구를 이미 아무것도 아닐 때도 제가 나름대로 이제 곳곳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 대구 경북을 바꿀 수 있는 인자들이 여기서 뿌리를 내린다.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면 누가 있으려고 하느냐. 특히 청년 정치인들을 봐라. 여기서 안 된다고 생각하니 서울 활동만 중심을 두고 있다. 아쉽지만 욕할 수는 없다. 이 구조를 중앙당이 만들고 있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강하게 어필했고요. 그런 어필들이 제가 하여튼 뭐 중요한 뭐 당무직에 계시는 당직분들하고 또 이야기도 나눈 자리가 있어서 그 이야기에 더 고맙게 나름의 구상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정말 대구 경북에 지금까지 생각 못했던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만들어내고 찾아 발굴해달라. 그럼 비전을 이영수 위원장 오히려 한번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아직은 내가 한번 보여주자 이런 마음이 또 한편으로 보면 크게 이제 지금 동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좋습니다. 그래도 기대가 되네요. 한번 그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영수 위원장님께서 만들어갈 경북도당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좀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 질문이기도 한데요. 이영수가 만들어갈 경북도당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경북도당, 경북민주당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용수가 옮기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십시오. 예. 아 좋습니다. 변방에서 중심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인재를 고루 등용을 하면서 대구 경북의 민주당 지지율을 5% 예. 이상을 올리겠다라는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예, 제가 한번 그렇게 만들어서 제가 하고 싶은 딱 이겁니다. 변방의 중심으로 가능하겠냐 물으시는데요. 경북 민주당이 다음 대선에서요 5%만 올리면 경북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경북 때문에 지금까지 져왔다라면, 경북 때문에 이긴다라면 그 바로 변방의 중심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5% 올리기 위해서 26년 지방선거 정말 중요하고요. 그렇죠. 거기 제가 사활을 걸고 제 정치적 생명을 한번 걸어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헌신하고 고생하신 분들이 그 헌신과 고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열매 맺고 꽃 피우고 열매 맺는 정말 그런 경북 민주당이 지금과 헌신과 고생의 고난의 시즌이었다면 이영수가 대구 경북 민주당의 시즌 2를 열어가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한번 돼보고 싶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저는 기대됩니다. 얼어붙었던 이 대구 경북의 땅이 녹아서 물이 흐르고 꽃이 피는 봄날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참 근데 지금 당내 선거가 기존에 이제 선거와 다르게 지금 선호도 투표라 그래가지고 좀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선호도 투표가 이거 뭔지는 몰라요 사실 이거에 대한 좀 중앙당의 설명도 사실 좀 필요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 지금 자칫 잘못하면 지금 꼴찌가 1등이 되는 그런 이상한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 이상한 말 하지 마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된다로 가야지 뭘 또 그 바뀐다 이래 가요. 아니 우려는 좀 돼요. 이제 3번도 하지 않은 선호도 투표라서 선호 투표는 뭐냐 그러면 이게 결선 투표를 가야 된다는 취지, 좋은 취지거든요. 왜냐하면 1, 2, 3 중에 현역이 1 나오고 나머지 2, 3이 나오면 3인 선거구를 하면은 늘 현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구조인데 그러면 합리적이 되려면은 1, 2, 3 중에 이제 과반이 안 넘으면 마지막 사람을 떨어뜨리고 2명을 결선에 올리는 게 합리적인 거죠. 예, 근데 비용도 많이 들고 복잡다단하니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선호도 투표를 해버리는 건데 이게 3인 이상일 때 3명일 때는 자기가 1순위, 2순위, 3순위를 다 이렇게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하면 되는 건데 첫 번째 투표 때 과반을 넘어가면은 상관없는데 과반이 안 되면은 맨 끝에 마지막 3등을 했던 후보의 표를 까서 그 후보 중에 2순위로 지명이 했던 사람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거기를 합산을 해서 그 넘으면 과반이 넘으면 이제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면 4명이면은 4번 4등에 있는 사람 까도 안 되면 3등을 까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 그러면 합종 연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한 명이 강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다 2순위를 여기주지 말자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어려운 수가 있어서요.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원들을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당원들에게 아직 제가 이영수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또 당원 여러분들이 누구의 선택의 기준이 없어서 이제 그 투표하는 게 가장 저는 좀 우려되고 걱정이 돼서 어쨌든 주위 당원분들에 좀 많이 알려주시고 저도 많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정말 경북 민주당 때문에 대선에서 지는 것이 아니고 대구 경북 민주당 때문에 대선에서 이기는 경북 도당을 만들고 싶고요. 대구 경북 민주당을 함께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영수와 함께 승리하는 경북 도당, 이영수와 함께 이재명과 함께 새로운 경북 민주당을 만들어가는 시즌 2의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개인적 바람입니다. 당선되시고 도당에서 당선 축하 방송을 하시죠. 영광이죠. 반드시 하겠습니다. 저도 꼭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건강 유의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화였습니다. 오랜만에 야외에서 방송을 했는데 실례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스튜디오에서 야외라는 얘기지. 아니 실내에서 하는데 야외에서 한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그렇지. 이게 교수님들의 아니 나도 티인데 어저께 티다 진짜. 이게 ENF 어떻게 돼요? 예. MBTI 어디예요?
INTP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경북도당 이제 선거도 있고 시당 위원장 선거도 있는데요. 특히 경북도당의 선거만큼 또 중요한 선거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대구 경북에 크게 아우르는 어른의 한 사람을 뽑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요. 지금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표 과정도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묻지도 따지도 말고 그냥 이영수 위원장 뽑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많이 투표해 주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도 또 즐거운 방송,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혹시나 그 후보님들 중에서 우리 경북도당에 나오신 후보님 중에서 나도 방송 한번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문PD에게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또 저희도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예. 누가 들으면 오해할 수 있는데요. 선거 방송 아니고요. 이영수 위원장을 모시고 하는 방송이고 다른 분들도 오셔서 방송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기 주말 바랍니다. 좀 선택해 주세요. 평일 움직이기 힘들어요. 마무리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즐거운 방송, 좋은 방송 되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